여러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옷이 나를 말해줄까? 아니면 감출까? 사람은 누구나 속마음으로 평가받길 원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겉모습으로 우리를 먼저 읽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쓸데없는 고민할 시간에 옷부터 잘 입어라. 다 잘 풀린다. 단정히 들으면 가벼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현실적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 자기 존중의 표시, 그리고 세상과의 첫 번째 대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말보다 먼저 들어오는 것은 표정과 옷차림, 자세와 눈빛입니다. 그 몇 초 안의 인상이 그 사람의 인생까지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의 사상가이자 실학자였습니다. 그는 늘 실용을 중시했죠. 사람의 마음만큼이나 현실의 작동 원리를 냉정하게 보셨습니다. 옷을 잘 입어라는 말도 그저 멋을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자신을 아끼는 태도를 버리지 말라. 우리가 초라한 옷을 입을 때 그 초라함은 종종 마음의 그림자와 연결됩니다. 나 같은 게 뭐,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어느새 자신을 대하는 기준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옷을 단정히 깔끔하게 갖춰 입는 행위는 자기 존중의 작은 실천입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한다. 그 마음이 옷깃 하나, 단추 하나에도 드러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어도 겉모습이 그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건 냉정한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어떤 인간이 될지를 선택한다. 즉, 옷차림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봅니다. 그 순간마다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얼굴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것인가? 그 대답이 바로 옷입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돈을 많이 써서 멋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나이에 맞게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패션 감각이 아니라 존엄 감각입니다. 이 존엄 감각이 흔들릴 때 사람은 쉽게 자기 가치를 낮춥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옷으로 내 마음을 지킨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내 안이 단단하면 겉은 중요하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안을 지탱하는 것도 결국 겉의 질서입니다. 외형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흩어집니다. 그건 사람이 가진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말은 이렇게 다시 읽혀야 합니다. 쓸데없는 고민으로 자신을 갉아먹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몸가짐부터 바로 세워라. 그것이 곧 마음을 정돈하는 시작이다. 실제로 삶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게 옷차림입니다. 비슷한 옷을 매일 걸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을 줄일 때 그건 마음이 자신을 돌보는 힘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지치고 답답할수록 옷부터 챙기십시오. 옷깃을 펴고 구두를 닦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속삭이듯 단정히 준비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은 회복된 겁니다. 옷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옷은 말보다 많은 걸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한 문장으로 세상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결국 잘 입는다는 건 잘 사는 법의 연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 그것이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도 겉모습에 끌릴까요?
왜 어떤 사람의 말보다 그의 옷차림 하나에 마음이 먼저 움직일까요? 이건 단순한 허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눈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시각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감각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이란 인간의 본성에 가장 먼저 닿는 언어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감각적이다. 이성은 감각의 뒤늦은 해석일 뿐이다. 그 말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느끼고 판단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옷차림이 주는 인상은 그 사람의 인격, 성실함, 심지어 삶의 태도까지 순식간에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 추측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건 사회의 피상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오래된 본능 때문입니다. 과거 인류는 눈앞에 낯선 존재를 볼 때 위험한가, 안전한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건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지금의 첫인상은 그 본능의 현대적 형태입니다. 즉, 사람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타인을 판단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해도 좋겠죠. 이 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서운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속을 보지 않을까? 왜 겉으로만 판단할까? 하지만 현실은 늘 냉정합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모양으로 신분과 교양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옷을 잘 입어라. 그건 세상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세상과의 현명한 협상이었습니다. 다산의 실학은 늘 이랬습니다. 이상보다 현실을 먼저 보고 도덕보다 작동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학문이었죠. 즉, 사람은 마음으로 살지만 세상은 눈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타인의 옷차림에 끌리는 이유도 같습니다. 겉모습에는 질서감이 있고 그 질서감은 안정감을 줍니다. 정리된 옷차림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삶을 다스릴 줄 아는구나 하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건 단순히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의 문제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하철에서 구겨진 옷, 흐트러진 머리로 불안한 눈빛을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엔 본능적인 경계심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깔끔한 옷차림, 차분한 표정을 한 사람을 보면 왠지 믿음이 갑니다. 이건 편견이 아니라 인간의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결국 옷이란 타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신호체계입니다. 말은 길고 행위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옷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서사를 압축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속이 아무리 좋아도 겉이 그 깊이를 전달하지 못하면 세상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옷은 일종의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언어. 색과 질감, 단정함과 조화 속에 자신의 태도와 신념이 담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옷으로, 어떤 태도로 나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옷이 단지 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기를 훈련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은 곧 마음가짐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다짐을 입는 행위입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타인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관찰의 동물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자신도 끊임없이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죠.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을 진심으로 던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철학을 시작한 겁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결국 자존감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자존감이란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믿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물리적인 감각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몸을 어떻게 세우는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걸음으로 나서는가. 그 사소한 행위들이 모여 자기 존중의 감각을 만든다. 이건 심리학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얻어진 사실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흐트러져 있을 때 우리 마음도 이상하게 작아집니다. 옷차림이 단정할 때 그 단정함이 곧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 일도 잘 풀리지 않던 날, 침대 옆에 던져진 옷까지, 거울 앞에서 무심히 고른 셔츠, 그 모습 속에는 이미 패배감의 그림자가 스며 있습니다. 그건 세상보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한 순간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약속이나 스스로 다짐이 필요한 날엔 우리는 옷차림부터 신경 씁니다. 그건 단순히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나는 다르다.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이런 반복된 선언에서 자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은 그래서 깊습니다. 쓸데없는 고민할 시간에 옷부터 잘 입어라. 이 말은 거칠애를 권하는 게 아니라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질 시간에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라는 뜻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이 나이에 뭘 새삼 꾸민다고.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럴 땐 마음이 아니라 몸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몸을 바꾸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옷입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옷차림은 과하지 않아도 당당해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몸의 습관이 마음의 성격이 된다. 우리가 매일 몸을 단정히 세우는 건 결국 마음의 형태를 빚는 일입니다. 오늘의 옷차림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을 은퇴한 어느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매일 같은 트레이닝복, 매일 같은 표정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예전처럼 셔츠에 다림질 좀 해요. 그날 남자는 오랜만에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히 옷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존중하는 감각이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은 자신을 향한 예의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잘 보이는 일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은 자신을 볼 줄 모릅니다. 거울을 피하고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단단함을 지켜냅니다. 그 단단함의 표현이 바로 단정한 외형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세월은 우리 몸을 바꾸지만 태도는 우리 품격을 지켜줍니다. 그 품격을 지탱하는 첫 줄기가 옷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스스로를 정돈하라. 그 정돈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옷을 고른다는 건 사소하지만 매일의 철학적 선택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 마음의 색깔이 곧 옷의 색깔입니다. 자존감은 그 작은 색의 누적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보이는 것 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가까이 다가가도 괜찮을지, 그 판단은 말보다 빠르게 눈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단순한 개인의 미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턱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표정과 말투를 느끼기도 전에 먼저 들어오는 건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는 옷에서 시작됩니다. 색깔, 질감, 정리된 모양.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편안한가, 조심스러운가, 믿음이 가는가. 이건 단지 외모 평가가 아닙니다. 인간은 시각적 단서로 상대의 정신적 질서를 감지합니다. 옷이 단정한 사람은 그 안의 마음도 일정한 리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옷이 늘 흐트러진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쉽게 흔들릴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 미묘한 신호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옷은 언어 없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결정짓는 첫 번째 언어죠. 정약용 선생이 말한 옷부터 잘 입어라는 바로 이 관계의 문을 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가볍다는 말에 갇혀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첫인상에 담긴 신뢰의 힘입니다. 한번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정리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건 얼굴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의 옷차림, 자세, 손끝의 태도, 그 모든 게 하나의 조화로움으로 나는 내 삶을 정돈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통제의 미학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는 타인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감이 바로 신뢰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태도는 무심함과 불안함으로 읽힙니다. 그 무심함은 곧 관계의 거리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도 정리 못하니 나와의 관계도 쉽게 흩어지지 않을까. 이건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판단입니다. 결국 옷차림은 타인에 대한 존중의 형식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불쾌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내 존재를 정돈해주는 일. 그게 바로 예의의 첫걸음입니다. 예의란 복잡한 도덕이 아닙니다. 옷깃을 고치고 자세를 바로 세우는 순간에 이미 절반은 완성됩니다. 그 행위 속에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조용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오랜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의 외형에 무심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함 속에서 존중이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이제 당신 앞에서는 대충 해도 된다.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관심의 소멸입니다. 반대로 가족끼리라도 깔끔한 옷차림으로 마주하는 건 서로를 여전히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입니다. 당신 앞에서도 나는 나를 단정히 세운다. 그 마음이 관계를 오래 지탱합니다.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하나의 세계로 대하는 일이다. 옷차림은 그 세계의 문을 여는 가장 단순한 열쇠입니다. 상대를 내 삶의 중심으로 맞이하고 싶다면 먼저 내 외형부터 정돈해야 합니다. 옷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상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 조용한 배려가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잘 입는다는 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멋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표현될 때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또 몸의 형태를 따라 흐릅니다. 옷차림은 바로 그 기운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옷이 흐트러지면 기운이 흩어지고 옷이 정돈되면 기운이 모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옷부터 잘 입어라는 말에는 이 단순한 진리를 꿰뚫은 운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운이 막혔을 때 대부분은 마음속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달라질 거야.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에너지는 몸을 통해서만 세상과 통합니다. 몸이 무너진 상태에서 마음의 방향을 잡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은 몸가짐, 옷차림, 자세를 하나의 수행으로 여겼습니다. 그건 미신이 아니라 기운의 통로를 바로 세우는 실제적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깨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면 마음이 자연스레 위축됩니다. 반대로 허리를 펴고 옷깃을 세우면 숨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 작은 몸의 변화가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건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세가 호흡과 혈류를 바꾸고 그것이 다시 감정과 사고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옷은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마음의 통로입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는 건 값비싼 브랜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셔츠, 다려진 바지, 그 안에 담긴 정성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 정성이 바로 운을 바꾸는 첫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운이란 결국 태도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무심히 던져 입는 옷은 오늘도 그냥 흘려보내겠다는 태도이고, 정성 들여 입는 옷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쌓이면 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현실 속에서도 늘 균형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음만 닦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몸과 말, 옷차림의 단정함을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정함이 바로 자신의 기운을 지켜주는 울타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운이 트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환경이나 사람 탓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말은 방향을 달리합니다. 세상이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내 옷깃부터 바로 세워라. 그 말 속에는 네가 먼저 흐름을 만들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항상 정돈된 외형을 유지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세상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 예의가 결국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가 면접을 볼 때 이력서보다 먼저 보는 건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두가 깨끗한 사람은 자신의 길을 정성으로 걷는 사람이다. 그건 미신이 아닙니다. 정성은 언제나 운을 바꾼다. 그 정성의 첫 증거가 바로 옷입니다. 옷을 입는 건 단순히 겉을 꾸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를 의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루의 첫 행동을 의식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운은 자연스레 모입니다. 운이란 결국 의식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이 어딘가 막힌 듯 느껴질 때 먼저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옷이 구겨져 있다면 당신의 마음도 구겨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옷을 펴고 다리고 깨끗이 걸어두는 순간 그건 마음의 주름을 펴는 행위입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운이란 결국 정리된 마음이 만든 결과이니까요.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겉이 중요한가, 속이 중요한가? 사람은 늘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은 분명히 겉을 강조합니다. 옷부터 잘 입어라. 하지만 그의 철학은 결코 겉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겉을 통해 속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겉과 속은 원래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이 흐트러지면 속도 따라 흔들리고 속이 어지러우면 겉도 자연히 무너집니다.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 한다는 말의 핵심은 남의 시선을 만족시키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는 도구로서의 겉입니다.
겉을 가꾸는 건 결국 내면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서가 먼저 외형의 질서로 드러납니다. 그 질서가 바로 옷차림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은 내면에 가장 가깝고도 정확한 표현이다. 결국 겉을 돌보는 건 속을 지키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겉에만 매달리면 속이 비어가도 그 공허함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건 껍데기만 남은 허영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잘 입는 법은 그런 허영과는 다릅니다. 그는 발음을 말했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바르게 입는다는 뜻, 자기 자리에 맞게, 상황에 맞게, 겸손과 품격을 잃지 않는 옷차림입니다. 잘 보이려는 옷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옷. 그게 진짜 옷의 철학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나치게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포장할 때 그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 색과 장식으로 자신을 덮는 겁니다. 반대로 단정하고 담백한 옷차림 속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건 겉과 속의 대화입니다. 겉이 속을 가리고 속이 겉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를 정돈해가는 관계. 그 조화가 이루어질 때 사람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속을 닦으려거든 겉을 정돈하라. 겉을 단정히 하면 마음이 저절로 그에 맞춰진다. 그렇습니다. 겉을 단정히 하는 건 내면의 질서를 불러오는 작은 기도와 같습니다. 그 기도가 반복될수록 사람의 삶에는 맑은 리듬이 생깁니다. 겉을 가꾸면서 속을 잃지 않으려면 한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의식? 내가 왜 이 옷을 입는가? 이 옷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 질문을 잊지 않을 때 옷은 허영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텅 빈 사람, 그 괴리에서 인생의 피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루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입은 옷, 서 있는 자세, 말의 높낮이, 그 모든 게 하나의 진실로 연결됩니다. 그건 철학의 완성입니다. 겉을 다스려 속을 단정히 하고 속을 닦아 겉을 품격 있게 만드는 일. 옷은 그 균형을 배우는 도구입니다. 겉에서 시작해 속으로 가는 길, 속에서 다시 겉으로 드러나는 길. 그 순환 속에 삶의 품위가 깃듭니다. 결국 옷을 잘 입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속이 흔들릴 때 겉을 통해 다시 중심을 찾는 일. 그 단순한 반복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정약용의 그 한 문장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쓸데없는 고민할 시간에 옷부터 잘 입어라. 다 잘 풀린다. 짧은 말 속에 담긴 뜻은 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막힐 때, 생각이 꼬이고 마음이 흐려질 때 먼저 자신을 정돈하라고. 그 정돈의 첫걸음이 바로 옷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해답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책 속에서, 사람 속에서, 운명 속에서. 하지만 정약용은 그 반대편을 가리킵니다. 해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고. 당신의 손끝, 당신의 옷깃, 그 작은 단정함 속에 이미 길이 열려 있다고. 사람이 무너질 때 그 시작은 늘 사소한 데서 옵니다. 거울을 보지 않게 되고 머리를 대충 묶고 옷을 아무렇게나 걸칩니다. 그건 마음의 신호입니다. 나는 나를 돌보지 않겠다. 그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단추 하나를 잠그며 괜찮아, 다시 해보자. 그 다짐을 품는 순간 기운은 다시 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스스로를 대하는 존중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이 현실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단정한 복장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체면이 아니라 자기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내 안의 질서를 지키는 힘. 옷은 그 질서의 형식입니다. 그 형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추슬러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잘 입는다는 건 잘 꾸미는 게 아니라 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품격이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진심과 깊이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겉을 단정히 함으로써 속을 단단히 하는 일입니다. 옷은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매일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옷은 어제의 나와 다릅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단단한 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의 반복이 결국 나라는 인간의 전체적인 문장을 완성해 갑니다. 삶은 그렇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단정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정성스럽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그 옷차림의 리듬이 결국 마음의 리듬이 되고 그 마음의 리듬이 인생의 길을 이끕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무언가 답답하고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먼저 옷장 앞에 서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오늘의 철학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존중한다. 이 옷은 오늘의 나를 지키는 약속이다.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정약용이 남긴 그 문장은 단지 옷에 대한 말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쓸데없는 고민에 빠질 시간에 당신의 존재를 먼저 세우십시오. 그 존재의 단정함이 인생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철학적 결론은 옷은 마음의 형태이며 단정한 옷차림은 혼란한 세상을 버티는 가장 단순한 철학이다. 겉을 가꾸는 사람은 속을 다스릴 줄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다.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다 잘 풀리는 길의 진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